개재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새 콘텐츠입니다. 뭐 타이틀에 들어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계속 2D CAD만 해봤었는데 3D CAD로 넘어갈 겁니다. 일단은 3D CAD로 넘어갈 건데 이 영상,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보기 싫은 분들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여기서 뭐 프로 소프트를 어떻게 쓴다 뭐 이런 걸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개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다룰 거는 이제 3D CAD,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을 할 현재 지금 프로그램의 인벤터죠. 왜 제가 인벤터를 교육을 하는지, 3D CAD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3D CAD를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3D CAD를 골라야 할지, 그래서 배워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약간 이제 3D 인벤터로 들어가기 전에 초반에 좀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건데, 그 내용들은 뭐 굳이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이번 영상에서 꼭 들어야 된다라고 싶은 거는 가장 마지막에 얘기를 할 거니까, 빨리 감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인벤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부분만 살짝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 전체를 다 들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제 오늘 내용은 주로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사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뭐 인벤터를 배우기로 굳혀서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앞에 설명 자세히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나는 아직 갈등 중이다라고 하시면은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3D CAD에 대한 이 얘기를 한 2번인가 더 했어요. 이전에 다른 쪽 영상에서도 2번 얘기했어요. 2번인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반복하는 개념이 되는데, 어차피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본격적인 3D CAD 쪽에서 이제 이 영상을 처음으로 3D CAD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그냥,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사설 시작할게요. 일단, 처음으로 할 거, 이제 3D CAD가 뭐뭐 있느냐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다 알고 나서, 이제, 그럼 난 3D CAD 이것 중에 뭐 배워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이제 3D CAD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이제 2D CAD라고 하면 우리 거의 대부분 오토캐드 생각을 하죠. 이제 여기 있기도 하지만 오토캐드를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있어요. 요새는 이제 오토캐드 말고 이제 대안캐드라고 해서 오토캐드 말고 다른 2D 캐드들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실무에서도 조금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쓰는 목적은 명확해요. 명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2D 캐드 할 때 오토캐드 말고 다른 캐드를 굳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대안캐드라고 하는 것들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토캐드를 거의 베꼈다시피 해요. 오토캐드의 인터페이스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고, 오토캐드에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 오토캐드에 사용하고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화면에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거의 대부분의 시장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100%의 2D CAD 시장은 오토캐드가 장악을 했다, 이미. 근데 이제 요새는 조금 달라진다 그랬죠. 장악을 한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대안캐드라고 해서 후발주자 2D CAD들이 그 시장을 이제 침범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침범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새로운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2D CAD를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가지고 딱 내놓으면은 이걸 안 써요. 아무리 싸게 줘도 안 써요. 왜 안 쓰냐? 기존에 오토캐드를 배웠던 사람들이 이 캐드는 전혀 구조가 다르니까 새로 배워야 돼. 그러면 그거 배울 시간에 그냥 오토캐드로 일할래. 이게 돼요. 프로그램 가격이 싼데요? 싼 건 모르겠고 당장 일해야 되는데, 그거 프로그램 좀 싸게 구입한다고 득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내가 효율적으로 일하면 더 많이 벌어. 이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토캐드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약간 뭐 차이점은 있어요. 오토캐드에 없는 기능이 있다든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오토캐드에 있는 기능이 없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써봐서 막 경험해본 것도 있는데, 오토캐드에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왜 안 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거의 이제 자주 쓰는 기능, 대표적인 기능들은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대안캐드를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요새 회사들이 왜 대안캐드를 쓰느냐?
라는 거. 갑자기 3D에다가 지금 2D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제 대안캐드를 쓰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오토캐드가 안타깝게도 연구 라이센스가 없어졌죠. 연구 라이센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좀 공짜로 줘야 되고 한번 내가 돈 내면 그건 다 내 거야.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국가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저 서양 쪽이랑 그렇진 않아요. 마인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실무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은 어떤 장비를 사면 이 장비의 매뉴얼이 공짜로 와야 돼. 그렇잖아요. 장비 쓰는 법이 적혀 있는 게 매뉴얼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와야 돼요. 야, 장비를 팔았는데 장비 매뉴얼을 안 줘? 저도 이제 이걸 당연히 매뉴얼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서양은 달라요. 외국은 달라요. 외국은 저희가 이제 외국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파낙 로봇 같은 거 사보면 아시는데 파낙 로봇을 사요. 다축 관절 로봇이거든요. 이걸 사면은 매뉴얼은 별도로 돈 내고 사셔야 돼요. 이게 외국 마인드, 서양 마인드. 그걸 내가 왜 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왜 서양 애들은 오토캐드가 연구 라이센스가 아니어도 불만이 없어요. 그치. 걔네들도 먹고 살려면 그 소프트웨어 먹고 살려면 계속 매년 돈을 내줘야지 먹고 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대신에 걔네들은 계속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발하고 그러니까 매년 돈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허용을 안 하죠. 그래서 오토캐드가 연구 버전이 없어지는 시점, 처음 연구 버전을 없애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구독제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 되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냥 구독제로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시적으로 연구 버전을 풀었었어요. 잠깐. 한 1, 2년 풀었었나? 어쨌든 정확한 기간은 모르는데, 연구 버전이 없어진 이후에도 약간은 풀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회사들은 매년 이 소프트웨어에 돈이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안캐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캐드가 지금 너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됐어요. 만약에 오토캐드가 연구 버전을 여전히 냅뒀다라고 하면 대안캐드로 넘어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100%의 업체들이 다 대안캐드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값이 싸다고 하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오토캐드 썼을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2D 캐드에서는 오토캐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오토캐드는 이 컴퓨터로 이제 도면을 그린다라는 처음 그 시도하는 그 시점에 나와가지고 확산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거를 굳이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게 된 게 이제 오토캐드가 확산된 게 그때 당시 교육을 좀 열심히 했어요. 소프트웨어를 잘 쓸 수 있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유저가 늘어났고 유저가 늘어난 것 때문에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오토캐드가 이제 시장 전체를 장악하게 된 거죠. 근데 단 3D 캐드는 달랐어요. 왜 달랐냐? 일단 오토캐드는 이 2D 캐드에서 3D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토캐드 3D, CAT 1급이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전산능력 기능사 오토캐드만 가지고 하는 거 거기서 3D 하잖아요. 오토캐드가 우리가 2D 캐드라고 얘기하지만 3D가 안 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2D 캐드에서 많이 쓰니까 2D 캐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3D 캐드에 있어야 할 좀 편리한 기능들, 그런 것들이 제공이 안 되니까 오토캐드는 그냥 2D 캐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3D까지 되는 캐드죠. 오토캐드도. 그런데 이제 오토캐드는 그걸 고집을 피운 거예요. 다른 업체들은 3D에 맞춰서, 3D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랑 새로운 구성과 새로운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3D 캐드를 만들었는데, 오토데스크는 고집을 피웠죠. 그래서 오토데스크가 3D에 뛰어든 게 제일 늦었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죠. 일단 첫 번째 그거예요. 그리고 3D 캐드로 넘어올 때, 이제, 안타깝게도, 특별히 한 업체가 뭐 두각을 드러냈다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먼저 뛰어든 업체도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냐면, 그때 당시 3D 캐드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3D CAD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건 꼭 3D CAD를 써야 되는 회사 몇몇 개만. 몇몇 군데만. 그리고 가격도 비쌌어요. 2D CAD보다. 몇몇 회사들만 3D CAD를 썼고. 그러니까 거의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 회사들. 시뮬레이션을 굳이 돌릴 필요가 없는 회사들은 그냥 여전히 2D CAD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3D 쪽에서는 그 CAD가 확산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2D CAD를 완전히 버리고 3D로 넘어갔으면 처음 시발주자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을 했을 텐데 처음에는 대부분 굳이 3D로 넘어가야 돼? 2D로도 충분하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3D 초창기에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3D 저거 안 돼. 3D로 CAD 안 돼. 이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2D CAD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이유는 3D CAD가 부족한 점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3D CAD 처음 나왔을 때 안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놨던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3D CAD는 안 돼. 라고 하는데 그게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럼 3D CAD가 아예 안 되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3D CAD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3D CAD가 안 되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 3D CAD가 왔으니까 2D CAD는 버린다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안 돼요. 천지개벽할 만한 일이 벌어지기 전엔 진짜 그 초창기에 이제 3D CAD는 이래서 안 돼.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 2D CAD를 없애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2D, 3D를 다 할 줄, 무조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3D CAD는 그 시장 자체를 어떤 소프트웨어가 장악하기 전에 다른 소프트웨어가 또 껴들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어느 한 소프트웨어가 전체의 3D CAD 시장을 장악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D CAD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내가 취직을 준비해야 되는데 난 대체 어떤 3D CAD를 배워야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3D CAD는 다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오토캐드랑 달라요. 오토캐드랑 나머지 대안 CAD들이 인터페이스가 다 똑같고 사용하는 명령도 다 똑같고 기능도 다 똑같고 다 오토캐드에 맞춰 있어요. 근데 3D CAD는 각자 회사마다 우리만의 방식이라고 내놓고 있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구조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인터페이스 구조는 다 다른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적응력이 좋으신 분은 3D CAD 아무거나 하나 배우시면 그 배운 거에 있는 원리를 응용을 해가지고 다른 3D CAD도 쉽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적응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력,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어떤 순서로 쓴다 이걸 외우신 분들은 절대 안 돼요. 제가 학원에서 경험해봤는데 이제 학습을 하실 때 그냥 강사님이 알려준 그 명령어를 쓰는 순서 그거를 외운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 적응력이 없어요. 인벤터를 배웠는데 솔리드웍스를 쓰라 그런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솔리드웍스 배우는 것 때문에 인벤터도 못 쓰게 돼요. 솔리드웍스도 잘 못하고 인벤터도 잘 못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학생들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과정 중간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제가 원래 인벤터를 배웠는데요. 솔리드웍스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쓰던 인벤터도 못 쓰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솔리드웍스를 배웠는데 여기 와서 인벤터를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기존에 쓰던 솔리드웍스 마저도 못 쓰게 됐다고 더 이상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솔리드웍스에 매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입장이 안 가요. 왜냐면 그 두 개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원리는 같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원리는 똑같다. 단지 거기에 차이가 나는 건 뭐야? 아이콘, 명령, 그런 구성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은 학생분은 지금 어떤 아이콘이나 명령을 쓰는 순서랑 방법을 외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가 동작하는 동작 그 구성 자체, 그 동작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 이해해가지고 모든 소프트웨어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머리가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토캐드 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오토캐드 3D 할 때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면 테이퍼 얘기하면서 이게 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대부분의 학원 강사님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방법을 알려주는 건 학생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명령이 어떤 원리로 되는지를 학생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냥 스스로 잘 그 방법을 찾아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인벤터 배우실 때도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 이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다 뭐 입력하고요. 이 버튼 누르고 여기 뭡니까?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얘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다 모릅니다. 여기다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똑같이 얘기지만 항상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대부분 하원 강사님들이 그러죠. 그거는 이해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워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할 때까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이유 때문에 3D CAD는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도래를 했다. 그러면 이제 회사를 가려고 결정을 했으면 난 대체 어떤 3D CAD를 써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배워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일단은 결정을 하려면 3D CAD가 이제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이거는 몇 번 얘기 나왔던 건데 다시 할게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얘 마우스를 쓰려니까 힘드네. 카티아. 제일 유명하죠. 카티아가 제일 유명합니다. 제일 유명한데 요새 제일 많이 쓰느냐 이건 아니에요. 카티아 이제 요새 시들시들해요. 떨어지고 있어요. 얘는 하향세다. 물론 제가 이제 어떤 리서치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산업 판도에 의해서 하향세다. 근데 완전 하향세는 아니고요. 이제 카티아가 어디에 주로 쓰였냐면 항공, 가로치고 우주도 좀 포함돼요. 우주. 그 다음에 자동차.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건 자동차 쪽이에요. 카티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설계된 엔진 도면들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 도면들은 카티아로 된 도면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 대학 때는 무조건 카티아를 배워야 된다. 3D CAD 카티아를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그래야지 현대기아를 입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계 대학생들이 카티아에 열광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아직도 대학에서 카티아 가르치는 대학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 카티아들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카티아만 쓸 줄 알아요.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그래서 아직도 카티아를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좀 대세에서 벗어났죠. 이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뭐 우리나라 자동차는 현대기아잖아요. 현대기아는 좀 몇 년 되긴 했지만 선언을 했어요. 선언은. 카티아를 버리겠다. 다른 걸로 가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대대적으로 광고하죠. UGNX. NX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성공을 하진 못했어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용 방법이 달라요. 그럼 기존에 카티아 썼던 사람들이 이 NX를 배워야 돼요. 배우고 넘어가서 카티아에서 했던 업무를 NX로 하는데 적응에 성공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한 1년 동안 시도를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카티아 버리겠다고 얘기 나온 지 한참 됐거든요. 지금 2년째인가? 됐는데, 아직 성공했다는 얘기는 몰라요. 못 들었어요. 성공했다는 얘기는 딱 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카티아가 있긴 한데, 하향세다. 하향세고, 이제 문제는 이 카티아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 예. 근데 학원 쪽에서는 없지는 않아요. 카티아 가르치는 학원이 있기는 하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찾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카티아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자체가 되게 비싸요. 일반 캐드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일반 3D 캐드하고. 제일 비싸요. 그래서 학원에서 저거를 교육용으로 구비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얘네도 교육용으로 푸는 게 있긴 하죠. 교육용으로 푸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티아라는 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카티아를 배운다 그러면 대기업을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배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스펙이 되는 학생들 아니면
왜냐면 카티아만 배운다고 대기업을 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 대학교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럼 어느 정도 스펙이 되는 대학을 간 학생이 아니면 일단 안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스펙이 되는 대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예. 공부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안 가고 혼자서 해요. 그래서 카티아를 학원에서 손을 대면 남는 게 없어요. 굳이 카티아를 배우겠다고 학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카티아를 운영하는 학원이 적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 쪽에서 배우기는 좀 힘들다. 근데 대학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대학은 좀 많아요. 옛날부터 저걸 가르치던 대학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강사님들도 거의 학원에 소속되는 강사가 아니라 대학에 출강하시는 시간 강사님들이 더 많아요. 카티아 쪽. 자, 그렇고 이제 카티아 말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요새는 크레오라고 해요. 크레오. 아, 이거 알 썼는데 또 알 썼네.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찍찍 크레오. V처럼 보이지만 R입니다. 크레오예요. 자, 크레오고 이게 원래 옛날에는 이름이 크레오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프로 다시 이 프로 엔지니어. 프로 엔지니어. 이는 엔지니어예요. 프로 이라고 했습니다. 프로 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가 이름을 바꾼 이유는 이 프로이가 카티아랑 동급이에요. 저 대학 때는 카티아 아니면 프로이를 배워라 였어요. 카티아하고 똑같이 대기업에서 많이 썼습니다. 예, 그때 당시. 제가 대학 때면은 3D가 아직 활성화되기 전이에요. 대기업만 사용을 했었고 3D 같은 거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현대기아고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현대기아가 썼어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항공, 우주, 자동차 이쪽에 특화돼 있어요. 대부분 사용하는 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사용 쪽은 동일하다. 그래서 현대기아 도면 중에 요새 개조된 엔진 도면은 좀 드물겠지만 옛날 도면에 보면은 프로이 도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카티아 반 프로이 반 이렇게 파일이 있었거든요. 도면을 받으면. 저는 자동차 협력업체, 자동차 자동화 라인 구성하는 업체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많이 자동차 쪽 도면을 많이 받아봤어요. 엔진 도면들을. 제가 엔진 라인 쪽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카티아 반 프로이 반 들어와요. 파일 받으면. 그렇게 많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얘네가 이름을 바꾼 게, 요 프로이는, 카티아는 요새 다운되고 있잖아요. 얘는 이미 다운돼서 바닥을 쳤어요. 이게 얼마나 심하게 바닥을 쳤냐면, 메이저급 3D 캐드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저급 솔리드 들어가는 게 솔리드 웍스잖아요. 그거 말고, 솔리드, 엣지라는, 이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엣지라는 3D 캐드가 있어요. 얘가 판매량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량이 바닥을 치는 애거든요. 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보다도 판매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 바꾸면 잘 되겠지? 그러니까 프로이는 왜 어떻게, 크레오라는 회사가 아직까지 어떻게 살아있냐? 예전에 썼던 회사들이 바꾸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게 남아있어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진지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도 대학 쪽에서는 프로이 다루는 학원은 전 못 봤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크레오 다루는 학원은 저는 본 적 없어요. 뭐 어딘가 제가 전국에 있는 학원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있을 수는 있겠는데 카티아 가르치는 학원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없다고는 안 해요. 드물게 있어요. 근데 크레오를 가르치는 학원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못 본 학원 중에서는. 근데 대학은 아직도 있더라고요. 대학. 희한해요. 근데 이것도 희한한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카티아 프로이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대학은 카티아를 선택했고 어떤 대학은 프로이를 선택을 했겠죠. 그럼 그 프로이를 가르치던 학교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솔직히 말하면 저 크레오를 쓰는 회사를 들어갈 게 아니면 그냥 범용적으로 3D CAD를 공부한다라 그러면 전 이건 크레오는 권장을 안 해요. 쓰는 데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냐면 진짜 내가 입사해야 되는 회사에서 크레오를 쓴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육 문의를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분이 인벤터를 알려달래요. 그러세요? 그래서 뭐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딱 그러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크레오 유저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교육을 의뢰할 그 팀들이 다 기존의 크레오 유저래요. 크레오 유저. 근데 어쩔 수 없이 인벤터를 써야 된다. 인벤터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크레오가 죽은 거죠. 그 사람도 크레오가 죽었으니까 자기는 크레오는 잘 쓸 수 있대요. 잘 쓸 수 있는데 그걸 인벤터에서 어떻게 해야 자기 크레오 업무를 분석을 해서 인벤터 교육으로 리비전을 해서 해라. 근데 이건 스페셜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개발을 해야 돼요. 교육 콘텐츠를. 그 사람 업무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교육하는 교육 시간당 비용만 주지 이 교육 콘텐츠 개발비는 안 주거든요. 이러면 아무도 안 뛰어들어요. 그래서 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크레오가 그 정도로 죽었어요. 기존의 크레오 유저들이 어찌 할 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크레오 유저들은 어떻게든 다른 3D CAD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다. 뭐 크레오 회사에서는 부정할 거예요. 이 크레오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부정을 할 텐데 아니다. 우리 크레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제가 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건 그래요. 크레오는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크레오는 더 이상 배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간혹가다 제가 대학생들 만나가지고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학교에서 크레오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불쌍하다 그래요. 웬만하면 그거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캐드를 배워라. 하나라도 3D 캐드를 뭐라도. 전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크레오만 하지 마라. 카티아가 배우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 안 해요. 카티아가 다운색이긴 하지만 하향색이긴 하지만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크레오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그것만 믿지 말고 다른 거 배우시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크레오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UG NX예요. 솔직히 말하면 요새는 카티아보다 UG NX가 더 막강합니다. 옛날에는 카티아가 더 막강을 했다 그러면. 근데 UG NX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뭘로 주로 들어왔냐면 캠. 머신닝 센터, 캠 프로그램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캠 장비들이 거의 저 UG NX하고 호환이 잘 돼. UG NX가 이제 캠 장비하고 호환이 잘 되는 게 저 캠을 써가지고 가공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출금형 쪽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국내에 있는 사출금형, 특히 플라스틱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UG NX를 씁니다. 사출 쪽. 이 사출 쪽 관련 장비들도 UG NX랑 호환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아주 튼튼하죠. 네, 튼튼해요. 그리고 UG NX를 쓰는 또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냐? 삼성. 삼성은 왜 UG NX를 쓰느냐? 이제 UG NX가 원래는 유니그래픽스라는, 이 UG가 유니그래픽스거든요. 유니그래픽스라는 회사의 제품이었는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지멘스라는 회사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지멘스 NX라고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삼성이 지멘스 쪽 제품들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NX가 기본 3D CAD예요. 그래서 삼성 다니시는 분들은 CAD 못 쓰세요. 그러면 NX 쓴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 그쵸? 그러니까는 현대기아에서 NX를 안 써요. 실제로 카티아를 썼잖아요. 카티아를 썼는데 현대기아랑 맞먹는 누구? 삼성이 뭘 써요? NX를 써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호? 이것도 대기업이 쓰는 거네. 그럼 대기업 가려면 카티아를 배우든가 NX를 배우든가. 근데 그런 판국이었는데 갑자기 2년 전에 현대기아에서 뭐 카티아 안 쓰고 NX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어라? 이젠 현대기아도 NX? 근데 현대기아가 NX를 쓰겠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현대기아가 NX를 쓰겠다고 하기 전에 이미 외국 자동차 회사들,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카티아에서 NX로 넘어갔어요. 많은 회사들이. 카티아랑 NX를 같이 쓰던가 아니면 NX로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이제 NX로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어디에 특화돼 있어요? 사출, 금형, 플라스틱 사출 금형. 근데 지금 자동차 추세가 어떻게 돼요? 전기 자동차. 그럼 뭐예요? 기계 부품이 줄어요. 예전에 이제 카티아나 프로이가 주로 활개칠 때는 뭐가 위주였어요? 내연기관,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 위주의 설계를 했었는데 더 이상은 엔진 설계를 안 해요. 그러면 전기 전장품들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자동차에. 밑에 배터리 팩 깔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 전기 전장품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가 많냐면 플라스틱 부품들이 유독 많아요. 사출 금형. 플라스틱 사출. 그러니까 전기차로 넘어가면 유지 NX의 활용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괜찮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대기아에서 NX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딱 든 생각이 있어요. 이건 제가 현대기아의 발표 자리에서 본 건 아니에요. 아, 내연기관은 카티아를 유지하겠구나. 기존의 카티아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내연기관은 더 이상 신규 설계는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외장만 바꾸고 엔진 개발을 새로 한다든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엔진 뭐 신형 엔진 나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넘어가면 이 전기차는 다 NX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냐.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요게 카티아를 아직까지 못 버린 이유가 현대전차가 전기차로 딱 가는데 흔히들 얘기해 전기차 캐즘이다. 캐즘이다. 시들시들하다. 그거 솔직히 캐즘은 아니고 현대기아가 전기차를 이렇게 잘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거고 그거 잘 만들고 잘 홍보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테슬라는 잘 나가잖아. 전기차만 파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이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현대기아의 이제 전기차가 시들하니까 현대기아가 뭐예요 요새? 안 되겠다. 내연기관 그대로 쓰고 하이브리드로 가자.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카티아가 아직 버티고 있는 거야.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전기로 확 넘어갔다. 완전히 전기차가 성공을 했다. 붐이 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카티아가 확 죽을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만약에 자동차 대기업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카티아, NX 둘 다 배우세요 그래요. 지금 어찌 될지 모르니까 미래는 모르잖아요. 카티아가 조만간 없어질지 아니면은 더 명맥을 길게 가져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NX가 이제 현대기아랑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 새로운 설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이제 MOU인가를 체결을 했었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이 MOU는 결국은 뭐냐면 NX에서 열심히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줄 거예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존에 카티아 쓰던 유저들이 NX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성공시키느냐 못하느냐도 달려있어요. 만약에 이거 성공 못 시키면 NX가 그러면은 이제 NX로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제 3D CAD를 배워가지고 난 대기업 쪽으로 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티아와 NX를 다 공부하셔요.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카티아랑 NX를 공부한다고 해서 내 대학교 스펙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대학 스펙이 안 좋은데 내가 대기업을 간다? 힘들죠. 만약에
내가 이제 학교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데 삼성, 현대 이런 데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거 하나는 있어야 돼요. 뭐 기능 올림픽에서 1등을 하든 국제 대회에서 뭐 1등을 하든 뭐 이런 이제 두각을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학벌이나 뭐 이런 게 안 좋아도 가죠. 삼성, 뭐 현대,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 NX와 이제 카티아를 배워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솔직히 난 둘 중에 하나만 배워야 된다 그러면은 카티아보다는 NX예요. 왜냐면 NX는 굳이 대기업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도 사출 쪽 중소기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NX를 많이 가르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이게 지역도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많이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가 있는데 인천이에요. 왜냐면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 쪽에 사출 업체들이 많았어요. 플라스틱 사출 업체들이 많았어가지고 저 NX 유저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학원이나 직업 전문 학교 쪽에서는 UGNX를 요구한 적이 있었고 저도 이제 인천 쪽에서 학원을 알아봤을 때 저는 솔리드웍스랑 인벤터였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3D 캐드들 중에 유일하게 안 써본 캐드가 UGNX예요. 안 만져봤어요. 저 아직까지도 안 만져봤어요. UGNX는.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어요. 물론 제가 써야 된다라고 하면 쓸 자신은 있어요. 저는 소프트웨어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적응력이 좋아요. 그냥 좀 만져보면은 원리가 똑같다 그러잖아요. 좀 어느 정도 만져보고 그 명령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못 찾거든요. 그 위치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하면은 해가지고 한두 달 써보면 적응할 자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냥 다른 시간을 내서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일하게 안 써본 게 UGNX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에서 강사를 UGNX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배워서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쓸 자신은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거하고 가르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가르치는 건 많이 알아야 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쓰는 거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알아도 써요. 쓰는데 학생을 가르칠 때는 학생의 가르치는 내가 가르쳐야 될 내용의 10배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건데. 근데 그러질 못해. 내가 주로 썼던 캐드가 아니고 그냥 간신히 익힌 거니까. 그래서 UGNX 근데 제가 인천 쪽에 학원에 그래서 이제 난 NX를 못 쓰니까 인천 쪽은 포기해야지 하고 안 갔죠. 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인천 쪽의 학원 나 NX 배우겠다 그러면 인천 쪽에 있는 직업훈련 학교라든가 학원을 알아보시면 NX를 다루고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시면. 그래서 학원을 가시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UGNX는 다루고 있는. 왜냐면 중소기업 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쓰는 소프트웨어는 학원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 쪽을 알아보셔도 되고 대학도 NX를 쓰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들은 요 두 개가 더 많더라고요. 특히 이름 있고 좀 유명한 대학들은 저 두 개가 더 많더라고요. 희한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나왔죠. 자, 공간이 모자르니까 자, 다시 위에 이제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 여기서 쓸까요? 카티아. 다시 써야지. 그 다음에 크레오. 프로이. 근데 얘는 좀 아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크레오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UGNX.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다. NX다. 얘네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웍스. 솔리드웍스.
솔리드웍스는 특정 분야는 솔직히 없어요. 특정 분야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널리. 그래서 가장 범용성이 좋게 내가 취직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갈지가 좀 애매하다. 애매한데 이 회사에도 잡히고 저 회사에도 잡히고 저 회사에도 잡히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잡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솔리드웍스를 권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벤터가 있죠. 솔리드웍스 근데 요게 좀 애매한 게 여기 솔리드웍스 가르치는 학원이 많지가 않아요. 희한해요. 물론 요 카티아나 크레오 얘네들보단 많아요. 얘네들보단 많은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학원. 그래서 제가 영등포에서 학원 강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타 지역에서 솔리드웍스를 배우겠다고 원정으로 옵니다. 이제 제가 영등포에서 학원 강사 생활을 했었는데 어디서 오냐면 김포, 김해 이런 데서 올라와요. 왜 여기까지 오셔서 배우세요? 주변에 학원이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솔리드웍스 가르치는 학원이 주변에 없다고. 네.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등포 말고 그 전에 일했던 게 수원에서 학원 강사 생활을 했는데 수원에서는 제가 인벤터 강사였어요. 네, 인벤터를 수업을 했었는데 학원으로 꼭 문의가 오는 게 거기서 솔리드웍스 안 가르쳐요. 이런 문의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수원 근방에도 솔리드웍스 가르치는 학원을 찾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다. 요것도 이유가 있어요. 학원에 별로 없는, 솔리드웍스가 별로 없는. 회사에서는 많이 쓰는데, 널리 많이 쓰이는데 왜 학원에는 없나요? 학원에서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걸 따라가지 않나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학원의 경제성하고 안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인벤터죠, 인벤터. 자, 그럼 인벤터는 어떠냐? 인벤터도 그냥 널리 쓰여요. 널리 쓰여요. 근데 웍스한테 요거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한 번 졌어요. 제가 굳이 앞에 한 번이라고 붙였어요. 한 번 졌어요. 졌단 얘기는 뭐냐면 시장을 뺏겼어요. 거의 대부분 솔리드웍스가 퍼지고 인벤터는 힘을 못 썼어요. 그렇게 많은 업체한테 퍼지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리서치 기관은 아닌데 제가 실무를 할 때, 지금 제가 실무를 할 때는 10년 전이거든요. 대략. 네. 제가 실무를 할 때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3D CAD 쓴다 그러면 솔리드웍스 썼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도 인벤터하고 솔리드웍스를 병합을 해가지고 솔리드웍스를 선택했어요. 3D CAD를 처음 도입할 때. 그때 솔리드웍스를 도입하기에 추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3D CAD를 업체들이 막 도입해야겠다라고 초기에 시도를 할 때 당시는 솔리드웍스는 좀 나온 지가 좀 된 상태였고요. 인벤터는 오토캐드로 3D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네, 제가 분명 아까도 얘기했죠. 오토캐드에서 오토캐드 3D 가지고 3D를 끝내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오토캐드가 뭐가 있었냐면 3D 캐드 인벤터 나오기 전에 오토캐드 메카니컬 데스크탑 MDT가 있었어요. 메카니컬 데스크탑.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3D에 대한 좀 특화 기능들을 좀 더 추가를 하고 라이브러리 부품 우리 나사라든가 그런 라이브러리 추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오토캐드 메카니컬이라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는 오토캐드에 3D를 하려면 오토캐드 메카니컬 데스크탑을 써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토캐드 2D 캐드 환경에서 3D를 하려고 고집을 폈어요. 오토데스크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었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검토할 때는 인벤터가 출시된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벤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대요. 초창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벤터가 뭐가 문제였냐면 버그가 많았어요. 자잘한 버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경합을 했는데 이 두 개를 솔리드웍스 리셀러도 부르고 인벤터 리셀러도 부르고 두 솔리드웍스 리셀러가 와서 시연도 하고 인벤터 리셀러가 와서 시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달간 체험 버전을 저희한테 써보라 그래가지고 그걸 썼어요. 써봤어요. 비교해서 써봤어요. 근데 문제는 솔리드웍스는 버그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인벤터는 뭐만 했다 하면 버그야. 그러니 솔리드웍스를 쓸 수밖에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인벤터도 버그 그렇게 없어요. 솔리드웍스만큼. 두 개가 버그 나오는 정도가 두 개가 비슷비슷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초기였잖아요. 이때 솔리드웍스를 선택한 회사들이 안 바꾸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회사에서. 운영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건. 그 직원들을 전부 다 새로 교육시켜야 되고 그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적응할 때까지 업무 효율 떨어지는 것도 다 감안해야 돼요.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이 당장 줄어요. 소프트웨어 바꾸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아요? 2D CAD 쓰던 회사에서 3D를 도입할 때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3D CAD로 무조건 해야 되니까 3D CAD로 무조건 작업해서 결과 내세요 그러면은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끝내는 프로젝트인데 한 달을 넘겼어. 기한을. 그러면 이제 위에서 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기한 어기는 거냐고.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딱 가면은 딱 한마디입니다. 대표님이 우리 3D CAD로 하면 업무 효율 떨어지는데 그걸로 무조건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강제하셨잖아요. 그래서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말 한마디 찍소리도 못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당장 일이 급하니까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이 너 나가 그럴 것 같죠? 못 그래요. 걔 내보내고 다른 애 들여보내면 걔는 3D CAD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솔리드웍스 쓰던 회사에서 이미 솔리드웍스에 적응 다 마쳤어. 그런데 대표가 자 우리 인벤터 합시다. 인벤터 이제 버그도 다 없어졌고 인벤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오토캐드는 무조건 써요. 솔리드웍스 쓰는 회사도 무조건 오토캐드 써요. 왜 2D CAD는 안 볼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3D CAD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 못했기 때문에 2D CAD를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토캐드는 인벤터랑 묶어서 하잖아요. 세트로. 겁나 싸요.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 뭐가 좋겠어요? 인벤터가 소프트웨어가 훨씬 싼데? 왜냐면 오토캐드 사고 솔리드웍스 하려고 그러면 돈이 훨씬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인벤터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표님들은 다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근데 왜 못 바꿔요? 직원들이 대표님이 인벤터로 바꿔서 업무 효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이 결과가 안 나온 건 제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대표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솔리드웍스 다시 쓰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한번 정해진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건 진짜 힘들어요. 거기에 회사 직원들이 적응을 한 상태에서는 못 바꿔요. 거의 못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현대기아가 NX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예요. 직원들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그것도 달려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의 인벤터는 솔리드웍스와 비교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둘이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하고, 여기 지금 제가 5개의 소프트웨어를 얘기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들이 뭐 하나가 더 좋다, 어느 게 좋다라고 전 얘기 안 해요. 저 5개 중에 나 어느 게 좋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에요. 저도 이 5개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건 있어요. 솔리드웍스. 전 얘를 더 좋아해요. 인벤터보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는 솔리드웍스가 더 좋아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 그거는 그 학생은 저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학생의 성향에는 인벤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느 게 좋다라는 거는 두 소프트웨어를 다 배우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려줄 수가 없어. 왜?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건 개취예요, 개취. 어느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의미 없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누군가한테 야 솔리드웍스가 좋냐 인벤터가 좋냐 이거 물어보는 사람. 그거는 그 사람 개취고. 여기 5개 쓰는 5개 이 3D 캐드들을 사용하고 있는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요. 모델링에 들어가는 기본 원리는 무조건 다 똑같고 조립에 들어가는 기본 원리는 무조건 다 똑같아요. 단지 그거를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풀었느냐 아니면 명령 아이콘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다른 게 하나 없다. 근데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쁠 게 뭐 있어요. 단지 이제 편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인벤터에선 되는데 솔리드웍스에서는 안 되는 거. 그러면 인벤터가 돈이는데 아니죠. 솔리드웍스는 되는데 인벤터에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비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지 않다. 근데 저는 절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뭐가 더 좋아라고 얘기를 안 해요. 넌 어떤 걸 좋아해? 그러면 전 솔리드웍스를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이 5개 중에 객관적으로 어느 게 더 좋냐?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표도 인벤터로 시장을 장악시킬 수는 없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쓰던 회사가. 그러면 인벤터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기존의 시장을 못 치고 들어가니까 새로 뜨는 스타트업들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이제 거기 인벤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누릴 수밖에 없다. 근데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많이 성공을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리드웍스는 스타트업한테 손 놓고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지. 그렇죠. 뭐 지금은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솔리드웍스랑 인벤터랑 비율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저기 설계 외주를 봤잖아요. 외주를 봤는데 제가 일하는 분야는 자동화 설계예요. 자동화 장비 설계인데 자동화 장비 설계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3D로 이제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 솔리드웍스가 더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 솔리드웍스로 한 70 정도, 70%, 3D 설계 요구의 전체를 100%로 봤을 때 70% 정도는 솔리드웍스로 의뢰 요청이 들어오고 30% 정도는 인벤터로 들어와요. 그런 거죠. 이건 제가 느끼는 현실인데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자동화 장비 업체들 홍보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 보니까는 자동화 장비 업체인데 거기는 인벤터로 설계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오토데스크 유튜브에도 나왔었는데 좀 유명한 자동화 장비 공장 라인 설계 업체가 오토데스크 홍보 영상 찍은 게 있는데, 거기도 이제 인벤터를 쓴다는 얘기죠. 최근에 자동화 쪽에서 인벤터가 점점 사용량이 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인벤터에 있는 부가 기능 중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팩토리라는 거. 팩토리. 이게 공장 레이아웃 잡기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거든요. 공장 레이아웃을 빠르게 설계할 수 있어요. 요게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공장 레이아웃을 빠르게 잡을 수 있고 공장은 레이아웃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자동화 쪽에서 얘가 좀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율은 다시 뭐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누가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겠지만 인벤터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나의 중소기업 취업을 할 거다 그러면 솔리드웍스를 배울 거야 인벤터를 배울 거야 조금 아리까리. 옛날에는 제가 솔리드웍스 하라 그랬어요. 거의 중소기업 갈까요? 솔리드웍스가 많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애매해졌어요. 제가 강사 생활을 할 때 본격적 영등포에서 강사 생활을 할 때는 그때는 제가 학생들이 했어요. 솔리드웍스를 해. 그게 맞아. 뭐 솔리드웍스 쓰는 업체가 많아. 그러니까 한 번 졌으니까 인벤터가. 그래서 인벤터가 져가지고 한 번 진 거 이건 오토데스크도 인정을 한 거예요. 물론 대놓고 고객들한테 인정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졌습니다라고 인정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행위가 벌어진 게 있어요. 내가 졌어 라고 인정해서 벌어지는 행위가 뭐냐면 퓨전이 나옵니다. 퓨전 360이었죠 옛날에. 근데 지금 퓨전이고
이게 나온 이유가, 이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인벤터가 있는데 왜 인벤터랑 겹치는데 포지셔닝이 인벤터하고 겹치는데 이게 왜 나와? 거든요, 퓨전이. 왜 나왔냐? 인벤터로는 웍스를 잡을 수가 없어. 이건 제 추측이에요. 네. 오토스크에서 우리 솔리드웍스한테 져가지고 퓨전을 개발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분명히 얘기지만. 근데 제 추측으로는 굳이 퓨전을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퓨전을 만들었어. 그리고 퓨전의 일부 기능들을 보면 인벤터에 없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솔리드웍스에 있는 기능이 갑자기 뚝 하고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카티아에 있는 개념이 뚝 하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좋은 것들을 몇 개 따다가 넣었어요. 퓨전의 기능이다.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있는 걸 하나 따다 넣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돌출 명령. 이거는 이제 3D 아시는 분들만 이해할 텐데, 돌출명령 쓸 때, 스케치면이 아니라, 스케치면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가지고 돌출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휙, 요렇게. 그게 원래 인벤터에서 안 돼요. 아직도 안 돼요. 인벤터에서. 아직도 안 돼요. 인벤터는. 그게 원래 솔리드웍스에 있던 거예요. 되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인벤터에서 이거를 하려면, 작업 평면이라는 걸 하나, 요소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서 단계를 거쳐가지고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솔리드웍스는 여기서 그냥, 간격 얼마 띄워? 값만 입력하면 그냥 바로 끝났어요. 돌출 명령에서. 그래서 되게 편했어요. 근데 그게 퓨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티아에서 갖고 온 거, 컴포넌트의 개념. 구성요소의 개념. 구성요소의 개념이 카티아에 있어요. 원래 카티아 예전부터 구성요소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동작하는 기작이 퓨전하고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카티아에서 넘어왔다. 반대로 인벤터에는 여전히 그 컴포넌트의 개념이 그런 퓨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에 있는 좋은 기능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퓨전을 만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인벤터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퓨전까지 나왔죠. 퓨전 6가지, 6가지인데, 자, 일단 나 기계 설계다. 퓨전 안 돼요. 왜? 퓨전으로 기계 설계하는 업체가 없어요. 간단하게 없어요. 그 어떤 기계 설계 업체도 퓨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토데스크에서 반발할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요. 뭐냐?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퓨전이 가격이 싸요. 엄청. 당장 소프트웨어에 돈을 많이 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퓨전을 써요. 하지만 기존의 이제 기계 산업에서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현재 시장을 이루고 있는 업체들은 절대 퓨전으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퓨전에 있는 설계에 관련된 기능들이 너무 없어요. 빠져 있어요. 인벤터에서 설계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 다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퓨전이 2D 도면 능력이 인벤터보다 좋으냐? 인벤터보다 안 좋아요. 인벤터도 2D 도면 만들 때 능력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계 설계 메이저 업체들은 전혀 퓨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아까 여기 제가 의뢰받을 때 솔리드웍스 70 인벤터 30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퓨전으로 뭐 기계 설계 해달라고 의뢰 들어온 적 단 한 건도 없어요. 제 주변에 다른 설계자들한테 물어봐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퓨전도 뜨고 있는 데는 있어요. 어디냐? 기계 가공. 캠입니다. 이 캠업체 입장에서는 퓨전이 가격이 싸요. 근데 캠업체는 대부분 캠할 때 뭐 썼냐면 마스터캠 이런 거 썼잖아요. 걔보다 퓨전이 훨씬 더 싸요. 그리고 마스터캠은 전문 3D 모델링 툴은 아니잖아요.
근데 퓨전은 모델링 툴이 합쳐져 있어. 그러니까 마스터캠을 쓰는 사람들은 마스터캠에서 모델링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별로 안 해요. 다른 3D 툴을 가지고 거기서 모델링을 하고 그 데이터를 마스터캠으로 넘겨요. 그럼 소프트웨어 2개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퓨전은 퓨전 하나 가지고 모델링도 하고 가공까지 캠까지 해. 그러면은 가공집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퓨전이 뜨고 있는 시장은 스타트업과 가공. 또 하나는 어디냐? 3D 프린팅. 3D 프린팅. 근데 우리나라에서 3D 프린팅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3D 프린트로 만든 부품은 모업, 즉 시제품, 그냥 샘플일 뿐이에요. 그걸 실제 기계 부품으로 못 써요. 아주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는 뭐냐면 아주 고가의 3D 프린팅기들이 있어요.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그런 거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PPF PPF인가? 예. FFF 방식.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필라멘트 녹여가지고 하는 그거는 저기 산업에서 안 쓰여요. 그건 말 그대로 취미용이에요. 취미용. 이케아 저기 장난감 왕구 만드는 업체에서 목업 만들 때 쓸 정도? 당장 사출 금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예요. 이케아. 그래서 3D 프린팅을 보고 퓨전을 배운다. 퓨전 3D 프린팅 하는 사람들 퓨전을 쓰는 이유가 간단해요. 저게 산업적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 취미용으로 쓰는 거예요. 왜? 퓨전은 개인 취미용이라는 공짜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물론 1년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메이커 스페이스나 그런 데서 3D 프린팅 쓸 때 퓨전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이센스를 공짜로 쓸 수 있거든. 개인 취미용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5개 소프트웨어는 개인 취미용이라는 게 없어요. 3D 프린팅 해가지고 뭐 건프라를 만든다든가 장난감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개인적인 취미를 삼고 있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 걱정 없이 구해가지고 3D 프린팅 출력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퓨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유저 사이에는 확 퍼졌어요. 3D 프린팅을 위주로 하는 개인 유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서 뭐예요? 요새 메이커라고 얘기하죠, 메이커. 메이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뭘 쓰느냐? 퓨전을 써요.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메이커 중에 하나가 긱불이죠, 긱불. 뭐 이건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긱불을 제가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긱불이 예전에 못 썼냐면 솔리드웍스 썼어요. 요새 영상 보면 솔리드웍스 안 쓰죠. 못 써요? 퓨전 써요. 왜? 그 분들이 만드는 게 퓨전으로 설계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3D 프린트 출력해서 만든 그 제품을 완성하는 데 목표가 있지, 이거를 양산품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기계 가공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2D 도면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기계 산업에서는. 그것까지 해야 된다. 그럼 그분들 솔리드웍스를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단발성으로 그거 한번 만들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도면으로 정립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뭐 양산하는데요. 그분들 뭐 무슨 키트 같은 거 만들어서 파시죠. 그거 양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양산이 아니라 뭐예요? 3D 프린터 계속 찍는 거잖아요. 3D 프린터 되게 여러 대 갖다 놓고 일반적인 산업에서 쓰고 있는 가공 방식이라든가 그런 걸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면이 필요가 없어요. 결국 도면이 필요 없으니까 2D 도면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근데 긱불 같은 그런 메이커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을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산업군을 이룰 정도로 그런 긱불 같은 메이커들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긱불 같은 그런 메이킹은 긱불이야 이제 유튜브로 성공을 했으니까 어떤 회사의 체계로 들어간 거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긱불을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퓨전은 정말 안타깝지만 취미의 영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산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캠을 빼고.
캠은 빼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다 뭘 공부해요? 자격증을 공부하고 뭐 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겠다는 거죠. 워크를 하겠다.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퓨전을 선택할 거냐? 아니에요. 물론 저한테 이거 제 영상을 보고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할 거야. 그럼 퓨전을 해도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창업하려고 나 지금 공부 중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퓨전을 해도 돼요. 왜냐면 스타트업한테 확실히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퓨전은 라이센스가 스타트업 라이센스가 있어요. 스타트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상업용으로 쓰는데도 인정을 받으면 신청해서 그 인정을 받으면 좀 이제 절차가 복잡해요. 사업 계획서 보내고 막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걔네들 인정을 받으면 스타트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몇 년간인가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한테는 좋죠. 근데 문제는 이 스타트업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게 된 시점. 그때도 여전히 퓨전을 쓸 거냐? 그건 몰라요. 왜냐면 스타트업일 때는 당장 그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퓨전을 썼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커다란 회사가 되고 커다란 회사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주변 다른 업체들하고 협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업체들은 다 솔리드웍스 쓰고 인벤터 쓰고 있는데 나 혼자 퓨전을 쓰고 있다. 그럼 협업이 잘 안 되거든요. 데이터 호환 다 되는데요. 호환돼도 협업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대부분 솔리드웍스 쓰는 업체들은 솔리드웍스 쓰는 업체랑 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솔리드웍스 쓰는 업체가 인벤터 쓰는 업체하고 협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메커니즘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용 파일로 변환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너 솔리드웍스 쓰니? 그냥 솔리드웍스 파일로 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 되는데. 협업할 때. 그럼 훨씬 난데. 그렇잖아요. 다른 데 거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그래요. 솔리드웍스도 인벤터 거 읽고, 인벤터도 솔리드웍스 거 읽고, 퓨전도 솔리드웍스 거 읽고, 퓨전도 인벤터 거 읽어요. 다 읽어요. 하지만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유저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 상황은. 그렇게 협업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이 넘어갔을 때도 여전히 퓨전을 쓸 거냐는 상당히 애매해요. 저는 지금 퓨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퓨전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이제 퓨전을 써보기 전까지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 들어가기 전에 퓨전을 단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퓨전 만진 지 한 4년 됐거든요. 지금 다니는 회사 입사하고 나서부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무조건 퓨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익혔어요. 회사에서 무슨 교육 지원을 해줬냐? 단일도 안 해줬어요. 그냥 혼자 독학으로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UGNX도 맘먹으면 쓸 수 있다. 그렇게. 네. 그래서 퓨전을 익혔어요. 익혀서 쓰고 있어요. 썼는데 퓨전을 막상 써보니까 뭐가 좋으냐면 모델링 환경. 되게 좋아요. 그리고 조립 방식.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모델링과 조립 요 두 가지를 본다고 하면은 좀 퓨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도면에서 미치겠어요. 2D 도면 만드는 거. 도면에서 환장할 것 같아요. 저 인벤터 가지고도 환장하거든요. 인벤터도 환장할 것 같은데 인벤터의 환장은 환장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 말고 다른 유튜버들 영상 보세요. 인벤터 가지고 2D 도면 전개하시는 다른 영상. 대표적인 분이 이제 DC 튜브가 있죠. 그분도 항상 얘기하시는 거. 3D CAD에서 인벤터에서 2D 도면 만들면 암 걸릴 것 같다고. 스트레스로.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서 암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답답해요. 2D 도면을 만들어 오토캐드로 2D 도면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인벤터에서 2D 도면 만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환장하겠네. 근데 인벤터에서 2D 도면 만들 때 환장하는 건 퓨전에서 2D 도면 만들 때 환장하는 거에 비하면 말 그대로 조족지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 뭐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설계잖아요. 설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델링을 해요. 왜 모델링을 해요? 도면을 만들려고. 자, 조립품을 구성을 해요. 왜 조립품을 구성해요? 도면을 만들려고. 이게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기계 쪽 산업에서는 도면이 뭐냐면 마지막 결과예요. 이 모델링과 조립은 과정이에요. 과정은 좋아. 과정은 좋아.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냐. 과정만 좋으면 뭐해. 결과가 나와야지. 퓨전이 요새 이제 또 강조하는 거 있죠. 요새 추세 트렌드가 뭐야? AI. 제가 AI잖아요. 네, 제가 AI라는 말을 쓰는 건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 AI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AI 인공지능은 뭐 오토매틱 인텔리전스 이거잖아요. 저는 오토매틱 인텔리전스의 약자 AI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니야 이건 얘기 안 할래. 어쨌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의 약자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게 겹친 것 뿐이에요. AI가 인공지능만 있는 건 아니잖아. 조리독감도 AI잖아. 그렇죠? 조리독감도 AI.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갑자기 3000% 빠졌는데 AI가 있잖아요. 그래서 퓨전에서 지금 요새 내놓은 것 중에 AI 기능 중에 하나가 있죠. 퓨전에 AI 기능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이게 퓨전에서는 이 AI 기능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유저들이 봤을 때 그걸 AI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진짜 그 기능을 보면은 저걸 AI라고? 요런 말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 AI 그런 AI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 치수기. AI가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치수를 기입해줍니다. 그걸로 한번 치수기 퓨전 쓰실 줄 아시는 분들 해보셨어요? 그게 치수 기입입니까? 이제 치수 기입한 샘플을 한 4, 5개 줘요, 이렇게. 이 중에 고르래. 근데 4, 5개 치수 기입한 형태를 줬는데 이 4, 5개 중에 단 한 개도 쓸만한 도면이 하나도 없어. 다 엉터리로 치수 기입했어. 개판 5분 전이에요. 제가 전산응용 기능사 때 뭐 공차의 중요성, 그 다음에 가공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치수 기입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판단을 못해요. 그냥 막이야, 막 치수 기입한 거야. 딱 한 가지 좋은 점 있지. 치수 누락은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 치수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어. 사람이 기입하면 치수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 이건 실무에서도 많아. 치수 누락은. 100개 넘는 부품을 치수를 기입을 해가지고 도면을 만드는데 그럼 누락이 없겠어?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락이 있지. 근데 그냥 누락이 없어. 그러면 뭐해? 치수 기입이 엉터리인데. 이걸 어떻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 자동 치수 기입이 제가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는데 인벤터에는 없냐? 있어요. 근데 인벤터 옛날부터 있었고 솔리드웍스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걸 AI라고 얘기 안 했을까? 그걸 AI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기입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이게 AI라고 한다면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공차 어디가 중요해? 그거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하고 얘는 가공 방향에서 어디서부터 어디서 들어오니까 어느 방향 어디를 기준으로 어떻게 가공 치수를 넣어야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줘야 되고 자동으로 표면 거칠기가 들어와야 되고 자동으로 기하 공차가 붙여줘야지. 그래야지 AI지. 그냥 뭐 공차가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없고 그냥 부품의 치수만 쭉 나열을 하는데 개판 5분 전으로 나열을 해. 그래놓고 인공지능이에요. 누가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을 갖다 넣어도 어차피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모델링하고 조립은 참 좋은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설계해서 쓸 수 있는 기능 여러 가지 계산 기능들 인벤터에는 되게 많아. 얘는 하나도 없어. 인벤터에 뭐 있어요? 스프링 제너레이터, 기어 제너레이터 다 있잖아. 근데 퓨전에는 아무것도 없어. 퓨전에서 기어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개인이 개발한 애드인 그거 갖다가 깔래. 그게 뭐야? 퓨전
영업하시는 분들 애드인이 있어요. 아니, 그게 뭐 하는 거야? 기본 기능으로 넣으라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퓨전은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가공 캠 쪽에서는 메리트가 있는데 그 외에 이걸 설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설계적으로 쓸 부분은 아니다. 그냥 취미의 역할이다.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결론은 뭘 공부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3D CAD를 내가 뭘 하나만 딱 골라서 공부를 해야겠다. 딱 한 개만 골라서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걸 먼저 결정할 게 아니라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할지를 먼저 결정하세요. 취직할 회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배웠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취직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만 타켓을 지정해가지고 공부를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회사 어디 갈지 도저히 못 정하겠다. 범용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두 개는 최소 배우십시오. 솔리드웍스하고 인벤터를 둘 다 익히세요. 하나만 익히는 게 둘 다 익히세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널리. 얘네들이 지금 현재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통계를 안 했으니까 50대 50이라고 봅시다. 50%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50% 장악을 하고 있다. 얘네들을 뺀 앞에 위에 세 개를 뺀 나머지 시장의 50%, 나머지 시장을 100%라고 했을 때 그 중에 50대 50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솔리드웍스와 인벤터는 둘 다 익히셔야 한다. 그가 제 생각이에요. 회사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둘 다 익히는 게 맞아요. 나는 대기업 위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카티아와 NX를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회사 명확하게 얘기했죠. 나 삼성 들어갈 겁니다. NX. 나 현대기아입니다. 카티아와 NX 둘 다. 그렇죠? 네. 프로이는 전 제외시켰어요. 아니에요. 얘는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제 느낌으로. 어떤 통계를 낸 건 아니에요. 제 느낌으로. 올라오지. 아직도 크레오를 안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크레오를 예전부터 썼던 업체들은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크레오가 아직도 먹고 살고 있어요. 이 회사가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크레오를 결정하려면 뭐냐? 내가 가는 회사가 크레오를 쓰고 있다. 그럼 그때 가서 그 크레오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크레오를 익히고.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회사가 크레오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 그럼 대기업 위주다 이렇게 되고 중소기업 하는데 솔리드웍스 인벤터까지 하는데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러면 NX까지 3개 다 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 사출 금융 쪽도 갈 수 있으니까. 솔리드웍스하고 인벤터만 했다. 그러면 사출 금융 쪽으로 가긴 힘들어요. 없진 않아요. 사출 금융에 솔리드웍스 사출 금융도 있고요. 인벤터 사출 금융 쓰는 데도 있어요. 분명히 있긴 한데 비중이 높지 않아요. 나는 사출 금융까지 같이 고려할 거야. 중소기업에서.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NX까지 3개를 공부하세요. 모두 다.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만 배울 거야 라고 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퓨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일단은 아직까지 저는 퓨전을 메인으로 쓰고 있는 메인 업체는 못 봤어요. 오토데스크 그 홍보 영상에서는 뭐 몇몇 업체가 퓨전으로 뭐 성공했습니다 좀이나 나오는데 뭐 그 업체들 저는 듣도 보도 못했고요. 뭐 사업 찾아보면 없기야 하겠습니까? 뭐 다 있죠. 나름의 이유로 비주류의 소프트웨어를 쓰는 회사는 다 있어요. 근데 뭐 그들이 아주 이 산업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건 전 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느끼는 체감상으로 느끼는 거는 메인 산업에선 퓨전은 아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교육할 건 뭐다? 제가 교육할 건 인벤터다. 아니 왜? 당신은 소록이 더 좋다며.
그쵸. 저는 소록이 더 좋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인벤터야? 그렇죠. 그리고 왜 인벤터지? 예. 간단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품 라이센스가 인벤터밖에 없습니다. 이제 원래 당초 계획은 이랬어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한 지 몇 년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년은 넘었어요. 최소한. 7년은 넘었는데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어차피 오토캐드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간간히 주말마다 올리는 거였으니까 오토캐드만 해도 제가 몇 년 걸릴 거다라는 건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 몇 년 동안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린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희망 회로를 막 돌렸어요. 그래, 내가 확 뜨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벌리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던 그 조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솔리드웍스 1년치 라이센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1년 동안 벌리는 금액이 솔리드웍스 1년치 라이센스는 낼 수 있을 정도는 벌리지 않을까? 한 달 벌이가 아니라 1년 동안 유튜브 수익이 솔리드웍스 1년 라이센스 비용을 낼 만한 돈이 벌리지 않을까? 만약에 그 돈이 벌린다면 나는 그 돈으로 솔리드웍스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솔리드웍스를 강의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예. 제가 지금 수익 나고 있어요.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언제부터 나기 시작했냐? 요번 달부터 3월이죠. 예. 이제 막 1000명이 넘어가지고 이제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 영상 보시던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광고가 갑자기 떠가지고 예전에 이제 광고 이렇게 자주 안 떴는데 갑자기 이 사람 영상에 왜 광고 이렇게 자꾸 뜨지? 라고 하는 거는 제가 광고를 붙여서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드롤 광고가 들어갔죠. 영상을 보는데 좀 불편을 드린 건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지금 수익을 내는 게 이 광고 붙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챗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제 유튜브 영상 보면 이제 밑에 센스 해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눌러가지고 기부 받는 거죠. 자발적 기부. 이 자발적 기부는 단 그 누구도 제 영상을 보시는 그 누구도 한 번도 저한테 돈을 기부하신 적은 없어요. 오해는 마세요. 기부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인 거니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제 기부하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수익은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죠. 멤버십. 그래서 이런 캐드 영상 보시면은 일부 멤버십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한, 매달 얼마씩 결제를 하는 거죠. 가입한 사람한테만 좀 더 스페셜한 교육을 제공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일단 전 멤버십은 배제예요. 저는 제가 애당초 유튜브를 시작한 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한테 유튜브에서 전달할 때는 그 누구한테도 강제적으로 돈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은 전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멤버십 아닌 이 상태로 계속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쏟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 광고가 좀 붙어서 불편해지는 거는 좀 죄송스럽지만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최소한의 수익 수단이에요. 지금 어차피 제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로 하루에 벌리는 거 진짜 몇백 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거 벌려도 솔리드웍스 라이센스는 못 사요. 1년 동안 바로 번 거 모아도 한참 못 사요. 1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은 되려나? 모르겠다.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1년 벌어도. 뭐 어쨌든 이걸 뭐 불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 됐든 그런 이유로 제가 솔리드웍스 라이센스 구매에 결국은 실패를 했다. 그런데 인벤터 라이센스는 있다. 그래서 인벤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수익이 붙고 있으니까 갑자기 수익이 확 늘어가지고 수익이 올라가면 솔리드웍스를 구매해서 할 거냐? 요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인벤터 수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하니까 이게 뭐 유튜브로 제가 생활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유튜브 수익이 제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전업으로 할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솔리드웍스 구매할 비용만 되면 솔리드웍스를 구매할 수 있는데 구매를 하고 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벤터 강좌를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이 강좌를 기존에 인벤터를 배우겠다고 들어와서 계속 보고 계시던 분들이 계신데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인벤터를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솔리드웍스는 일단 배제를 하고 인벤터로 쭉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하기로 했던 것 중에 얘기 안 한 게 솔리드웍스 학원에 별로 없다 그랬죠. 근데 인벤터는 학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수도권,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대부분의 학원들은 웬만하면 다 인벤터 가르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학원에서 어차피 학원은 오토캐드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오토캐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교육용 라이센스를.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하는데 오토캐드 라이센스를 구매했으면 인벤터는 공짜예요. 이게 오토데스크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제공이 되냐면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드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오토캐드만 따로 파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가입하면 오토캐드 라이센스가 하나가 붙으면 인벤터 라이센스 하나가 붙어요. 대신에 한 명이 오토캐드를 써요. 그러면 인벤터는 못 써요. 라이센스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라이센스에 오토데스크 제품 전체가 쭉 묶여 있는 거예요. 동시에 쓰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돈이 더 안 들어요. 그냥 하나의 세트로 들어오네? 이게 오토데스크 정책이거든요. 교육용 소프트웨어. 근데 오토캐드는 꼭 가르쳐야 돼. 근데 솔리드웍스를 따로 구매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학원은 지출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학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솔리드웍스를 많이 쓰든 말든 그건 우리랑 상관없고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남으려면 인벤터로 가르쳐야 돼. 학원 입장에서. 어차피 소프트웨어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하려면.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원 쪽에 인벤터를 많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인벤터를 많이 교육을 해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죠. 뭘 배워야 합니까? 그러면 어차피 학원 가보시면 다 인벤터예요. 다른 거 배울 생각하지 말고 인벤터 배우시고요. 다른 거 필요하시면 그때 가서 알아서 적응하세요. 어차피 개념은 저랑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으니까 그냥 쓰시면 적응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다.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벤터를 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그냥 요거 설명하는 데만 원래 요거 하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1시간 반을 떠들었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3D 들어가니까 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전엔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앞으로 인벤터 과정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좀 엮어 나갈 건지 인벤터 화면도 좀 띄우고 좀 이것저것 좀 눌러보고 그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되게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